네, 저희 그럼 앉기 전에 인사드리고 앉을까요? 네, 서야 인사 네, 합석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감독님부터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처음으로 저희 영화 보시는 분들이니까 좀 긴장도 되고 또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도 이렇게 크리가 안에서 이제 오랜만에 찍어놓고 참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동무량하다는 그 단어가 떠오릅니다. 아무튼 네, 재밌게 보시길 바랍니다. 네, 배우님입니다.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거의 한 2년 정도 전에 찍은 이 작품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좋게 봐주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섭에서 카심 역할을 맡은 강기영입니다.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수많은 플래시 세례 앞에는 처음 서봅니다.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제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교섭에서 카심 역할을 얻어낸 거 다시 한번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기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아프가니스탄은 이 사건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뭐 한국인들한테는 낯선 나라고 저한테도 굉장히 낯선 나라였어요. 저도 사실 그 아프가니스탄이 중동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아랍어를 쓰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아프간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아프간의 어떤 역사나 정치 상황, 뭐 문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서 사실 아프간이 뭐 수천 년 동안 한 2000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서양 뭐 제국주의 뭐 그다음에 뭐 몽골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제국주의 침략을 당해서 되게 가슴이 좀 아팠고요. 어쨌든 굉장히 아프간의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해서 왜 탈레반이 그렇게 생기게 됐고 그들이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투쟁을 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많이 했고 그 황정민 배우가 정재호가 이제 그 협상하면서 그 너는 우리를 그 과대평가했다라고 하는 그거는 사실은 그런 의미였어요. 영화에서는 이 아프간의 어떤 그 포로 석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정치적인 결정은 사실은 아프간의 정부보다는 미군 측이 더 많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허락 없이는 뭐 아프간도 굉장히 그 입지가 좁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대표해서 그때도 같이 우리 다 모여서 이제 감독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면 딱히 저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감독님이 전에 이제 공부하셨던 책들을 저희한테 이제 주면서 책을 읽어보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실제로 그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다큐멘터리죠. 네, 그 찍었던 분을 초청해서 그분하고 같이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는 중동에 있었는 줄 알았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였고 그 70년도 때부터 이 나라가 얼마나 번성을 했던 나라였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역사와 모든 것들을 이제 얘기를 듣고 했었죠. 이 사건이 이제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뭐 소재일 수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조금 뭐 주저했던 게 사실인데 사실 뭐 동일한 사건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되게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 아프간이라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지의 땅, 그리고 탈레반이라는 정말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굉장히 그
잔혹한 어떤 집단에 대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우리 국민의 어떤 생명을 지켜서 다시 한국으로 같이 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좁게 말하면 어떤 그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 공무원, 넓게 말하면 어떤 국가의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풀어보면 또 좀 한국에서 기존에 다루던 영화들하고 좀 다른 이색적인 영화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에서 연출을 맡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 민감한 사안을 떠나서 감독님이 하자고 그래서 무조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 아시다시피 와이키키 이후로 감독님, 그러니까 와이키키 때 제가 영화를 할 수 있게끔 품문을 열어주신 분이라 그때 감독님께서 이 작품을 하자고 교습을 하자고 했을 때 저는 네 무조건 하겠습니다. 대본 읽기도 전에 한다고 해서 그 민감한 사항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허구의 인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재호라는 인물 자체가 그 창작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 자체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재호라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표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을 구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에너지를 관객들한테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느냐가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크게 저한테는 그게 중요하다고 크게 작용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저 또한 황정민 선배님이랑 답변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박대식이라는 인물도 허구의 인물이고 이 인물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국민을 구하고 또 사람을 구해야 하는 역할이고 임무를 띠고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고 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작품을. 그래서 특별히 이런 민감한 소재라고 해서 이거를 어떤 좌지우지하고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똑같이 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뭐 아주 요만큼의 부담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그 카심이라는 창작된 인물이 주는 매력이 저한테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배역을 포커스로 보고 덤벼들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또 홍빈 형도 있었고 황정민 형님도 계시고 임철회 감독님도 계시고 그래서 캐릭터 자체가 너무 욕심이 났었습니다. 아프간에 가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거는 불가능해서 최대한 아프간이랑 이제 비슷한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좀 여러 군데 서치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요르단은 뭐 그 지리학적 풍경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고 뭔가 중동 지역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이기도 하고 또 헐리우드랑 많은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어떤 영화에 관한 영화 산업에 관한 인프라도 제일 많이 갖춰져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여러 번의 헌팅을 거쳐서 이제 요르단을 뭐 최적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또 실제로 아프간에서 찍은 그 풍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희가 국내 촬영, 해외 촬영 다 하고 와서 뭔가 이렇게 그 인서트나 어떤 중간중간에 실제 아프간 풍경이 필요한데 농담 삼아 제가 가서 찍을까 그랬더니 저희 스태프들이 살아들어올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프간에 현지에 있는 촬영 스태프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런 장면을 찍어달라 그래서 그 장면들을 하고 사운드를 저희가 받아서 같이 영화 안에 같이 삽입을 했습니다. 그 정재호라는 인물은 그 원칙적인 그 다음에 왜냐하면 나라를 대표하니까요. 인지를 자국민을 구해내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에너지는 누구보다 더 했겠죠. 하지만 그거를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는 어쨌든 외교관이라는 어떤 직업적인 의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잘못 그 선을 넘게 되면 제가 다치는 건 상관없지만 나라가 그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대식이라는 인물과는 상충된 어쨌든 그런 개념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차츰 이렇게 쌓아져서 맞아가는 그 에너지가 분명 필요하다고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계속 많은 얘기를 나눴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의 중간 역할을 했던 카심이 저희한테는 되게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게 우정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대식이란 인물이 뭐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거에 인질을 눈앞에서 잃으면서 생긴 트라우마가 있고, 그래서 이번 인질 사건에 대해서 조금 남다르게 접근을 하고 또 같은 과오를 안 남기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절박한 인물이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외교부에서 이제 이 중동 지역으로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제 파견을 오면서 같이 이제 한 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방식, 일 처리 방식이 달랐기에 그 부분에서 서로의 어떤 차이점들이 있었고 거기서 다툼이 있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정재호 실장에 대한 마음이 나와 방식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대식이 늘 혼자 그 지역에 버려지다시피 있었던 인물인데 누군가가 옆에 같이 합심을 해서 같은 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있다란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어느 순간 정재호라는 사람한테 본인이 못하는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고, 또 재호가 못하는 것들을 대식이가 대신 처리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카심 같은 경우는 거기서 굉장히 이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된 굉장히 좋은 친구이자 동생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대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이후에 물론 뒷부분에 나왔지만 이 이후로는 조금 대식이가 좀 덜 외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맡은 카심은요, 물론 자국민의 안전도 너무 중요하고 교섭, 성사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카심에게는 통역에 대한 정산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어쨌든 카심이란 역할이 극이 점점점 교섭을 하면서 고조되는 시점에 이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했을 때, 대본 봤을 때 참 매력적인 캐릭터였고요. 제가 잘 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무조건 명분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우라는 직업을 택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명분이라기보다는 그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화라는 이 어떤 매체 자체가 물론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의 연기를, 우리의 이야기를 관객들하고 소통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소통에서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쨌든 예술의 의미가 되게 있는 것 같고요. 영화든 연극이든 마찬가지겠죠. 그게 분명히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실리가 오는 거겠죠. 실리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저도 이거를 막 심도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도 명분인 것 같습니다. 일을 할 때도 그랬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네, 명분을 조금 더 중요시하면서 살아온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씨는 좀 매달렸던 방식이 다르죠. 공조1 때는 제 의지로 매달린 거고, 지금 이 교섭에서는 제 의지가 아닌 밀려서 이제 매달리게 됐는데, 더운 날씨에 이 촬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오늘 이렇게 다시 보니까 또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저는 교섭 때 매달렸던 게 훨씬 더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프간의 탈레반이나 아프간 어떤 실상을 그리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왜곡되거나 뭔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뭐 그 탈레반 그 이후에 그 뭐 작년에 그 많은 국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오히려 뭐 그 실상이 더 잔인하면 잔인하지 뭐 저희가 일부러 뭐 영화를 위해서 뭔가를 뭐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그들이 뭐 항의할 부분은 저는 뭐 거의 없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파슈토를 연습을 물어보셨죠. 어떻게 이렇게 발음을 퍼펙트하게. 예. 사실 이게 퍼펙트한지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 원어민 선생님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고 촬영장에도 직접 와주셔서 계속 그 수정을 해주셨고 또 발음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 너무 생소한 언어라서 이거를 막 의미까지 다 이해하면서 배울 수는 없었고요. 정말 노래 가사처럼 랩처럼 뭐 외운 것도 있고 저는 사실 그 2년 전에 이 파슈토를 워낙 달달 외워서 당장 다음 주라도 이 촬영을 다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영화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다시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적은 있어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총사령관님이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출신 배우님이신데 제가 이제 대사를 하는 순간 그 총사령관님께서 나 너 뭐라 그런지 알 것 같아 라고 해줘가지고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외국어 어떤 것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교섭 장소에 가기 전에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대사관 직원들이랑 교섭관들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이태리 기자는 뭐 1인당 100만 불, 뭐 미군은 뭐 150만 불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 있다 이렇게 돼서 사실은 뭐 그 23명에 대한 총 예고로 치면은 그렇게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지불한 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목소리를 깔았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실제로 얼마가 지불이 됐는지는 저희도 몰라요. 영화를 준비한 저희들도 그냥 어차피 이 돈을 주었을 것이다라는 건 추측이지만 실제로 얼마를 줬는지는 이건 아마 대외비고 아마 몇십 년간 그 공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 영화에서 그 돈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처음부터 그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리스크를 안고 돈을 먼저 제의한 게 아니라 있는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다 제시했지만 안 됐고 마지막 남은 한 가지의 방법이었고 결국은 그 돈을 얼마 줬느냐 또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의 목숨을 살려서 같이 귀국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방점을 두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빈이랑은 너무 친한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친한 친구처럼 근데 일로서 만났을 때는 또 다른 분명히 색다름이 있어요. 저는 그게 분명히 이제 기대를 했었고 그 기대에 너무너무 훌륭하게 해내는 걸 보면서 왜냐면 다 아시다시피 연기라는 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에너지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더 커가는 어떤 느낌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작업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행복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하니까 막 할 수가 없는 거고 더 조심스럽고 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런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형이자 그리고 선배님이랑 같이 이제 연기를 했을 때 모르겠어요. 전에도 이제 기자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이번 작품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배우로서 너무
배울 것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저도 나름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지금 이 연기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 선배님을 만나서 같이 작품하면서 참 많았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한테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꼭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는 교섭 때 내가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죠. 형한테 느꼈던 이런 에너지나 느꼈던 어떤 시야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그때 내가 형한테 조금 보여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저한테는 크게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여졌고 많이 배웠고 그리고 현장에서 뭔가를 말을 안 해도 이렇게 의지할 수 있고 또 친하기 때문에 너무 또 뭐 물론 형이 얘기하신 것처럼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어떤 아이디어들이나 같이 연기를 해야 될 때 증폭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갈 때 훨씬 서스럼 없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뭐 영화 보셨으면 알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액션씬이나 폭파씬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처음 찍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홍정민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찍었기 때문에 일단 뭐 거의 특효팀 같이 뭐 어떻게 설치를 해서 어떻게 떨어지고 뭐 차에 뭐 위에 분대세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뭐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뭐 아이디어들을 되게 많이 줬고 비니 씨도 이제 액션 영화에 되게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전무한 상태고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히려 이제 두 배우들의 어떤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뭐 이 영화는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액션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한 30분간 진행되는 그 탈레반 사령관하고 정재호하고의 두 그 배우의 어떤 진검승부 같은 그 장면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황 배우는 거의 정재호는 거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대사와 표정과 이런 연기만으로 이제 그런 어떤 긴장감과 그런 것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영화를 보면서 역시 뭐 그래서 황정민 하는 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와이키키 때는 뭐 황정민 씨가 초짜였지만 저보다 경험이 적었지만 또 교섭은 훨씬 더 저보다 경험이 많아서 저는 아주 도움을 많이 받고 실제로도 서로 굉장히 신뢰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일단 오토바이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현장에 가서 몇 대의 오토바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스턴트 팀이랑 같이 오토바이 연습을 좀 했었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조금 제가 타기 수월한 오토바이를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오토바이로 설정을 해서 이제 촬영을 했었던 거고요. 그 모래바닥이어서 조금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퀴들이 잘 이렇게 바퀴가 밀려서 그래도 뭐 별 탈 없이 잘 촬영을 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거씬 그쵸.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대시가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또 까무잡잡한 피부에 이렇게 조금 나오다가 순간 수염이 없어졌을 때의 모습이 너무 동떨어져 보이거나 말씀하신 대로 미소년처럼 보이지 않을까. 근데 감독님께서는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그게 거의 이 대식이가 파견 나왔을 완전 초창기 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장도 보시면 제호처럼 이런 슈트를 입고 있고 그래서 조금 완전한 차이를 조금 두시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교섭 개봉을 엄청 기다렸는데요. 어쨌든 조금 상황이 어려운 영화 시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작품이 됐으면 너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교섭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기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월에 또 저희 영화가 이렇게 포문을 열었는데 기영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 영화를 시작으로 또 지금 약간 다운되어 있는 우리 한국 영화가 다시 번창할 수 있고 많은 관객분들이 극장에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도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품을 선택하는 건 정말 인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하게 되고 어떻게 되는 게 보면 참 그 삶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그 인연을 한번 안았으면 또 관객들하고 만나는 그 순간도 큰 인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막 개봉 못 하고 있다가 또 2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개봉하는 것 자체도 인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때니까 개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저희들한테는 절박하고 절실하고 네 그렇습니다. 교습이라는 작품. 아무튼 잘 작품을 봐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맨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좀 이런 거군요. 뭐 다 앞에서 다 하셔가지고 특별히 못할 말은 없는데 똑같은 마음이에요. 어쨌든 너무 3년 동안 한국영화계가 너무 불황에 시달렸는데 저 영화를 기점으로 조금 좋은 기운을 받아서 전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황정민 배우가 실리를 따지지 않고 명분을 선택했지만 그에게도 실리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사 말씀, 현실적인 인사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무대 정리하고 포토 타임으로 넘어가려고 해서요. 무대 아래쪽으로 잠시. 선생님 저쪽. 질문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면 봐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봐주시고요. I will send you to hell first.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